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동의서에도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의서 이제 관련된 거는 좀 쉬었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한 10분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규정에 따라서 그냥 이 방식이 달라지니까 반복 실수로 실제는 안 주는데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인자에다 빵 만들어. 아니 고기를 계속 누가 사는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인 게 오늘까지 6번째 모이고 있는데요. 문자가 전체적으로 전송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이번에도 용도변경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임 전에 그 분양팀을 통해서 전체 문자를 다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이전에 우리가 모일 때는 처음에 그나마 연락할 수 있었던 것도 최초에 분양할 때 두 분이 앉아서 아마 그 동의서하고 받을 때 그분들이 시작해가지고 영천마하고 장아찌였나 그분하고 있었거든요. 세무사하고 이분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단톡방이 형성이 되고 연락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당시까지는 오로지 단톡방밖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중간에 갑자기 뭐 우리가 개별적으로 모인다고 해가지고 본사에서 전부 문자를 보내서 다 안내해주고 이런 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행하는 자체를 모르고 참여 못했던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도 필요하고 우리도 절실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단톡방만 해가지고는 또 읽어보지도 않고 참여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문자를 다 돌려달라고 했고요. 앞으로 동의서 받을 때도 당분간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단톡방을 통해서 전부 동의서를 받고 연락 안 되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본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본사에서도 뭐 연락 당연히 해줄 거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연락처를 우리가 받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전화 다 돌리고 찾아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활동하고 동의서를 받을지는 좀 이따가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냥 이거 17%입니다. 우리 한나절, 반나절 많이 쓰시죠?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우리 기준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나절입니까? 반나절입니까? 반나절이라고 하시죠? 그럼 이것도 반나절이고요. 한나절입니다. 한나절은 오전 전체가 한나절이고 오후 전체가 한나절이고요. 반나절은 그게 반이 한나절이고요. 대부분 반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근데 저게 우리 굳어져 버렸습니다. 틀린 답이 정답이 되어버려서 심지어 언론에서조차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화폐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얘기도 힘들죠? 네. 100조 달러입니다. 곱하기 1000만 원도 10경이네요. 제가 한 달만 있으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으로 진 빚이 1경 9천조랍니다. 이게 화폐 한 장만 있으면 그게 해결될 것 같은데 1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조단위 9,999조를 넘어가면 1경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단위들도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물가나 금리 자체가 아니면 돈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화폐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화폐 가치는 종이 한 장 가치로 될까 말까 하겠죠. 동의서를 이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수번영자 전원의 동의, 전원이라는 건 무조건 100%입니다. 496명 중에 한 명만 빠져도 안 됩니다. 근데 다만 기준공 생수군 용도 변경할 때 조건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80%만 동의를 받아도 용도 변경이 됩니다. 심지어 관리 규약에 정하기 나름이고요. 또 다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의서 받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데 우리는 현재 100%고 그 100%를 완화해달라고 국토부 개발정책과에 찾아가가지고 면담도 하고 빨리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생수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설계명령 때 동의를 80%로 바꾸는 법안이 2022년도가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준비가 됐었고 발의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생수 같은 걸 염두에 두지를 못했답니다. 생수 같은 경우에 생수로 분양을 했는데 만약 뭐 90%, 95%는 원해서 오피스텔로 바꿨는데 나머지 5%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피스텔로 바꿨냐 해가지고 따질 때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아파트에서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 80% 동의만 얻으면 될 수 있는 이런하고 아예 다르대요. 그래서 100%를 법을 바꾸더라도 100%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도 변경 위한 동의율 완화를 법 개정을 통해서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의서에 이제 공사기간 연장 동의서가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동의한 기간은 1년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지체 상속하고 해지권 이게 살아있으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1년 동의를 해주는데 지체 보상금을 다 받겠다. 무슨 동의가 될 수도 없고요. 또 그동안에 해지해버리겠다. 그렇다면 본사에서는 어찌 보면은 모든 위험은 다 안고 가고 우리는 이익만 보고 본사는 위험은 다 안고 간다면 서로 같이 협상이 안 되겠죠. 다만 지연 기간 내에 이자는 당연히 시행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조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 동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오피로 건축이 되고 오피스텔로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럼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상승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1년 동의한 부분만큼은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 100%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용도 변경 신청 접수가 아예 반려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생활 숙박시설로 준공 건설을 해야 되지 오피스텔로 준공 못하게 되고 물론 내년에 또 어떤 기회가 올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용도 변경하는 게 이제 빨리 바꾸자는 거고 디아일랜드나 자이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심지어 5천만 원까지 내고도 하겠다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자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듯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준주택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생수비 다 안
안정적으로 주거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헛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영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동의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여기 그대로 편집을 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 용도 변경을 진행하려면 설계를 바꾸려면 반드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설계 변경, 1차 설계 변경 동시 공간 확보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걸 왜 동의를 안 받았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전용 면적이나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분양자 전원한테 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편물로 전부 고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자가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면적에 영향이 있고 또 개인적인 용도 그 소방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내부 구조 변동입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 계획했던 거하고 그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가 100%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면문하고 동의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면적은 지금 105 타입이 95가 되고 139가 127이 되는데 약 10제곱미터에서 12제곱미터 한 3평에서 4평 정도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실제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까 암흑치수하고 중심선 치수의 차이에서 오는 수치고요. 그 부분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설계 변경 자체가 이제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해가지고 동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실제로 105제곱미터지만 95제곱미터를 쓴다고 보셔도 됩니다. 139도 127밖에 못 쓰는 거고 이거 사실 공개가 원래는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수기 면적이 작다 크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얼마가 적은지 왜 적은지 모르고 그냥 모르는 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설명이 안 될 수 없어가지고 들어간 거고요. 우리가 139 전용 면적 42평도 결국 127로 해가지고 전용 면적 37, 8평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하고 차이점은 여기서 첫 번째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발코니 확장이라는 게 2016년도인가요? 원래 아파트 발코니 확장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광범위하게 전국에서 다 확장했으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확장을 합법화를 시킨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 발코니 4개 중에서 1개만 실제로 사용하고 3개는 전부 확장해서 씁니다. 전용 면적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발코니 면적은 전용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고 공용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한 서비스 면적입니다. 물론 건설할 때 비용은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생수는 어떻습니까? 발코니 2개뿐이에요. 4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그 2개 중에서 둘 다 확장 안 하고 쓰죠. 대신 발코니는 하나가 더 넓어요. 근데 나머지 2개 부족한 부분을 아파트는 확장해서 쓰고 우리 생수는 확장을 해서 쓸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면적이 발코니 2개 면적만큼은 우리가 적게 또 쓰고 있겠죠. 이런 면적도 실제 사용하는 면적보다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대비 적은 거니까 실제 적은 거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소방 성능, 교통 영향 평가, 용도 변경에 따라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시설 하다 보면은 변경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는데 아예 안 됐을 때 이제 책임 회피성인데 어차피 용도 변경 안 되면 우리가 동의한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거니까 크게 연대 신경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오히려 시행사나 설계팀에서 더 맞추기 위해서 들어갈 겁니다. 법규에 맞추려고 할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용도 변경 전에 생활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바뀌는 것이고요. 준공 예정일이 1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1층, 2층 판매 시설로 되어 있는 게 주차장으로 바뀌는 거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6층의 휴게 공간을 일부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6층에 데크를 22개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건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6개 데크로 쓰는 게 더 좋지 주차장 22개 더 확보한다고 해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거 다시 좀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동 코어라는 게 우리 각 동의 중심 부분에 그 천별 분해 통신실 신설 아까 AB동은 6.6제곱미터 CD동은 5.2제곱미터 확보해야 된다는 게 그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바뀐다는 걸 설명이 드리는 거고요. 단위 세대도 이제 전용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면적에서 암복지수로 적용한다는 거.
그다음 공사기간 연장 동의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이 부분을 합의를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비용은 시행사에서 부담한다. 뭐 말 안 해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분양자는 용도 변경이 된다는 조건 하에 1년 연장을 해주고 설계 변경과 관련된 부분 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 관련돼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차피 본사에서 용도 변경 조건에 맞게 설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세보상금 청구하지 않고 계약 해지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났을 땐 다외입니다. 밑에 가로 열고 보면은 공사기간 1년 연장 동의 후에 추가 공사기간이 발생할 시에 지세보상금은 당연히 분양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지권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주는 것만 해지권이 없는 거지. 그 이후에 주공이 다시 늦어질 때는 당연히 해지권도 다시 살아나겠죠. 1년 안에서만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현재 1년 8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보는데 본사에서는 1년 안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1년 안에 공사 설상 못한다고 하더라도 용도 변경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해지하라고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적보상금만 보면 되겠죠.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년으로 일단 합의를 보는 거고 우리도 지금 1년 6개월, 1년 8개월 동의해 준다면 저 자신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단 늦어지는 부분 중 1년만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00% 동의율 달성을 위해서 본사하고 우리 수분양자도 노력을 하고 본사든 우리든 어쨌든 동의율 달성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 동의세 1년 연장 했던 것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동의만 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본사가 더 불리한 거예요. 이미 설계 변경 작업 들어가서 내가 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한데 그 부분을 무효가 되는 순간 어찌 보면은 설계 회사에는 돈을 다 지급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자 부담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1, 2차는 우리가 당연히 원래 준공 예정일까지는 내야 되는 거고요. 3, 4, 5, 6차는 지금 이미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3, 4, 5, 6차는 내년에 1년 후에 이제 3차 진행되는 기간부터 또 준공일까지 2026년 5월 31일까지만 내면 되겠죠. 이자 부분은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고 그때 금리가 오르고 내려오를 가지고 지금 회사에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기간만큼만 부담하는 걸로 그냥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동의서를 어떻게 수령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조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우리가 조치가 돼서 수령을 할 겁니다. 본사에서 받으면 우리가 제출한 동의서를 본사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최대한 수령해가지고 100% 가까운 데까지 우리가 다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령됐다 싶으면 제공을 한다든지 나머지는 본사에서 받으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 달성을 위해서 무조건 맞춰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보가 한 50명 정도, 4, 50명 정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못 가지고 있지만 본사에서 가지고 있고요. 외국에 있는 분들 관계 없습니다. 전화되면 전화 통화만 하고 사인 받을 거야. 뭐 다 가능하고요. 우편 발송도 해달라고 할 거고 연락처는 최종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 문자 지원은 쉬우니까 본사에서도 당연히 협조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전담팀을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동의서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제 동의 못하시겠다는 분들 팔으라고 해야죠. 이제 이런 용도 변경 될 것 같으면 또 실제로 뭐 거래가 된다면 팔 수도 있고 지금도 약간씩 뭐 피가 심지어 로얄선도 2천만 원밖에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면 그래도 될 거고 전매를 하게 하고요. 근데 다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전매하려면 전매 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건 뭐꼭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본사에서만 협조만 하면은 당장 오늘 지금 우리끼리 계약서 쓰고 내일 전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협의만 된다면 저것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전안 되면 나중에 뭐 계약 해지 받아 줘야죠. 지금 한두 분, 한 10분 정도 몇 분 계약 해지하겠다면 그분들 계약 해지도 본사 비용 부담해가지고 하게 요구할 거고요. 본사에서도 그 정도는 받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할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 말까 참 많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까
건축 기준 네 가지 원래 2021년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는 이제 발코니 바닥 난방 전용 출입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고 전용 면적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발을 뺐었어요. 아예. 근데 최근에 오피스텔 건축 기준표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1항부터 4항까지 이 특례 기간 중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될 경우 1항부터 4항 규정을 전부 적용하지 않는다로 바뀌어 있었는데 않는다는 것은 암호치수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지 요거만 좀 해석이 좀 부분해요. 그래가지고 건축사 자문을 구했는데 뭐 문제 없다고 하는 건축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정말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주차장 100개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8대만 확보하면 됐었는데 만약 다시 370대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이제 또 뭔가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으로 제가 혼자서 그냥 요구하다가 생각해 본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주차장법 시행령 6조 사항은 우리 해당 안 되고요. 여수시 주차조례 분식 2조도 우리 준공 이미 연결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되고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정 5분의 1 범위도 우리 해당 안 되는 걸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남은 거는 여수시 주차조례 완화. 우리가 이렇게 동의서 받고 있는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도 주차조례 완화가 된다면 당연히 접수 그대로 해버리면 되겠죠. 조례 바뀌어버리면 우리 무조건 주차장이 실제 부족한 게 270대 이하로 줄어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건심 주차장 활용. 아까 하나로 맡은 손을 댔는데 상가는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상가의 법정 주차대 수가 58대인데 현재 173대를 가지고 있어요. 115대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본사에서 상가에 분양하면서 이만큼 광주 주차장이 많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생수기 득업하면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15대면 충분하죠. 100대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6층에 22대 남아니까 실제로는 한 78대만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본사 협박에서라도 받아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6층 공간 활용인데 이거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고요. 왜냐하면은 약 주차장 100대를 만들려고 하면은 3,300제곱미터 한 1,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1,000평을 만들려고 하면 골프장, 입주민 카페, 휴게데크, 사우나 중에서 입주민 카페만 살려놓고 골프장도 지하로 내려보내고 휴게데크하고 사우나를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어떻습니까? 사우나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용도 변경이 더 중요하면 사우나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 되면 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입주민 카페는 110제곱미터 우리 회의할 때는 말이니까 웬만하면 살려야 된다고 봐요. 한 30평 되는 공간조차 하나도 없다면 수변장들도 아니고 나중에 그 모여서 회의할 공간조차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골프장 같은 경우에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지하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하에까지 내려가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니스 센터 그게 없어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입니다. 나중에 치안의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공사 방법 변경 이거는 설계팀하고 자문도 못 구했고요. 어제 제주생숙 대표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 분양이나 건축인 데서 했는데 요즘 최근에 말이 많은 무량판 공급이라고 들어보셨죠? LH가 그것 때문에 뭐 임원들 사퇴 심지어 그 대표까지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량판이 이제 건설 공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랍니다. 오히려 더 튼튼하고 좋은 거래요. 규정대로만 하면 확실하게 튼튼하고 좋답니다. 법대로만 하면. 근데 그 2층이라든가 그 기준을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장점이 그 이제 공법을 썼을 때 그 층수 1층에 대한 높이 이제 줄어들 수 있대요. 한 3m만 한 층씩 만들 수 있답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약 3.9m, 4m 되는데 층고가 지하 3층 곱하기 3이면 12m가 되고 그걸 3m로 바꾸면 지하 3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주차장 2,000대가 200대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만 놀겠죠. 근데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그 무료판 공급을 썼을 때 비용이 한 70원 들어갈 것 같아요. 70원 더 들어가는데 일부 진짜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하고 뭐사하고 좀 나눠서 부담한다든가 미리 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나중에 아까 안목지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대안으로라도 우리 목적은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상으로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마쳤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능하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 그것이 먼저 할게요. 9월 5일날 우리 카페하고 그 단톡방에 공지가 됐을 겁니다. 전래은에서 세종시에서 화요일날 11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전국 총걸기 대회를 합니다. 목적은 유예기간 연장 요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국토부 발표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전국에 대한 실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이 기준대로만 적용한다고 그냥 책상머리에서 그냥 실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움직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국 생수 14개 단지가 총 집합을 할 겁니다. 이미 서울 쪽에 마곡, 팽촌, 그다음에 송도 이런 데는 참석할 인원들도 벌써 다 짜가지고 버스 예약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골드클에서는 총회 때문에 제가 아예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 동시에 파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화요일날 물론 평일날 이 시간에 날씨도 더운데 그때는 조금 덜 늦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나 한 명 빠져도 괜찮겠지가 아니고 어쨌든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연금이 잘 된다면 사실 필요 없어요. 문제없이 된다면 굳이 뭐 나가서 추가 연장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잘 안 됐을 때 연금이 접수는 10월 14일까지인데 기간도 남아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최대한 나중에 잘못됐을 때를 생각해서 유예기간 연장이라든가 주거 법 개정을 통해서 용도변경 가능하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광주에서 전체 계약자가 한 30, 40분 되고 여수가 제일 많고 타 지역이 많은데 오히려 서울이나 세종시에서는 내려오기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좀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도 뭐 한 30명 참석해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한 100명 이상은 참석해야 좀 그래도 우리 그만큼 용도 변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좀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원 파악해야 되고요. 차량도 대여를 할 건지 지금 차량 비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캠비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래연에서 지금 이 집회 행사를 위해서 우선 예상했던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부족할 것 같아요. 마이크하고 그런 거 대여만 하더라도 500만 원씩. 그다음에 그 집회를 하려면 우리가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회 전과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임금 일당 뭐 80만 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변수막 같은 거 전체적으로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관리단 대비를 지출해서 그건 많지는 않을 테니까 뭐 올라간다든가 하고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수막도 준비해가지고 참여를 할 겁니다. 그때 좀 많이 꼭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그리고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그 간단하게 진행하고 제가 답변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같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기 때문에 좀 질문 좀 빨리 해주십시오. 100% 동의했을 때 용도 변경 허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본사가 보고 있는지 하고요. 혹시 오늘 했던 자료가 밖으로 유출됐을 때 발생할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공개를 안 해주신 건지 예, 이게 자료가 공개가 되면은 예전에도 우리가 뭐 물론 이게 공개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디아일랜드 주민도 계시고 자유 주민도 계시고 또 뭐 지웰 주민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리고 완전한 뭐 급비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단순하게 단톡에서 우리가 설명드려서 진행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정말 글자 몇 자로 정리 요약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여야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악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좀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법적으로 한다면 크게 뭐 문제를 삼지는 안될 거고요. 그리고 100% 동의받았을 때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100% 동의받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은 기준에 맞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신고를 하면 그 시청에서 거부할 수 있는 면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 맞으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하는 지역 감정이 그다음에 거기 맞게 건축 기준 맞게 건축하겠다고 설명을 하지 않고 기준하면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동의서라고 하시면 되고. 야, 팩스 번호 좀 적어줘. 팩스 번호 여기. 네, 그건 당연히 제기했었습니다. 1년 8개월에 걸리는 공사를 1년으로 주목이 되면 그만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연어가 90%는 아닙니다. 그거 관리 갖고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또 전과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한계는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공사라는 게 원래 어느 정도 정상적인 공정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딱 몇 개월씩 따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일단 공사 기간을 1년 8개월짜리 1년으로 당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1년 8개월을 하면 여기 분 중에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지를 난 그냥 무조건 해지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지를 하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이거 이 본사에서도 1년 8개월 해주면 너무 고맙겠죠. 근데 내가 해지를 하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해지를 하고 싶다. 물론 소송에 서다 보면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1년을 해야 그러니까 지체보상금 계산해봤을 때 저희가 500세대 정도 하면 제가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는 이 용도 변경하는 비용이 거의 150에서 거의 1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거를 본사에서 저희가 본사 우리 설계 담당 이사, 그다음에 부사장, 사장, 회장까지 제가 다 설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공사비가 올라가고 너희가 이거를 생수로 그냥 끌고 가면 나중에 이거 팔아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또 여수가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시기질수도 많고 또 소지역이 좁다 보니까 알들도 많고 그래서 이 가치를 나중에 제대로 생각받기 어렵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너희가 이걸 용도 변경을 일단 1년 연장을 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99%는 98%는 동의할 거고 그 중에서 몇 명이 동의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해지를 가겠다 이런 목적을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이게 너희가 이거를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너희가 조금 손해 볼지라도 이걸 추진을 하면 나중에 혹시 해지하는 사람들 물건을 받아도 이 가치가 그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2025년 6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2027년 뭐 1월, 2월, 3월 이때 정도 저희는 준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되면 물가도 많이 당연히 오르고 여기 이 분양가에 절대 분양 못합니다. 본클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회장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회장은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뭐 지적상관 주고 뭐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닙니다. 당신 이거 그냥 한숨으로 놔두면 나중에 재분양하려고도 못한다. 안 된다. 조금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야 재분양을 해도 되고 뭐도 다 되니까 일단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고 당신이 돈을 할지라도 20년 좀 감수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1년 연장만 하고 나머지 분들이 나는 그냥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해지를 제가 다 봐도 주라고 그 인원 해봐야 10%도 안 돼요. 그러면 50세대인데 50세대는 너희가 최소한 해지를 받을 생각하고
이걸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계산해보고 우리가 그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 100% 부분도 어쨌든 본사에서도 하지만 우리도 같이 협의해서 또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 동일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기 물마이공사 잘못돼가지고 저 공사가 딜레이됐잖아요. 그럼 골드크래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손해일 텐데 제대로 건물을 지어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난 경제적으로도 골드크래스 큰 여유가 있는 회사로 나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제 강주 시민인데. 근데 좀 그 점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좀 걱정이 약간 해서. 이렇게 감당이 되나 했어요. 지금. 지금까지 손실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수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은 기간 지연도 있지만은 또 이제 지하 공사 자체를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했고 거기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 보상도 있고 전부 다 300억, 500억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더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더 크겠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시공사 이런 거에 제일 문제가 되지. 근데 또 너무 엉망 지어놔가지고 올해도 손실도 크시고 사실 잘못했을 때 재공사는 큰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회사 망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저기 회장님 그리고 하나만 저는 현지 교사인데 좀 그러니까 대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저희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강준행이 옛날에 부도가 나가지고 전국 지지원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강주 시민들이나 전주 시민들이 집에서 데모도 하고 그래요. 코픽스에 비해서 가산금리가 3점 후반대예요. 저희가 강준행 대출이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준행은 좀 거의 사채업자 수준에 소환 수준입니다. 가산금리가 13% 중반 되는 은행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너무 비싸요. 진짜 저희가 7.7% 넘고 있거든요. 중도금이 좀 높기는 하지만 현재 타에 보면 너무 높다는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 생수하고 오피스텔하고는 이 중도금 대출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생수를 굉장히 좋게 보지 않고 대출 잘 안 하려고 아까 회장님도 몇 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은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면 다시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도 변경이 된다고 100% 동의해서 이거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확정을 해놓으면 본사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새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서 다시 중도금 대출을 그쪽 용지를 승계하고 중도금 일과 갚아버리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게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10월 14일까지 모든 이 변경 100% 하고 여기까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우리 단독으로 1년 후에라도 이게 조건만 갖추면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14일 안에는 국토부에서 건축 기준 완화 4가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발코니 있으면은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발코니 있는 오피스텔을 못 보셨을 겁니다. 그 기준 완화가 원래 10월 14일까지만입니다. 10월 14일이 지나면은 발코니가 있어서도 안 되고 120제곱미터 이상 난방이 돼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가능하고요. 10월 14일 안에 해야 가능하고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용도 변경 그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그건 당연히 그 기간 자체가 연장이 되는 거니까 가능할 거고요. 그 이전에는 10월 14일까지 모든 게 끝나야 되고요. 다만 이게 그때까지 또 동의서나 아니면은 이제 접수는 무조건 그때까지 돼야 됩니다. 접수를 10월 15일 하면 접수가 안 됩니다. 다만 10월 14일까지 접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은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원래 모든 건축 허가 신고할 때 처음에 신고 접수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으면 보완하라고 하고 또 보완이 안 되면 또다시 재차 보완하라고 하고 그때까지 보완 안 되면 그건 관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완전 무효가 되겠죠. 우리 동의서도 그래서 일단
최대한 뭐 정말 99% 100%다 못 받으면은 그때까지 제출하고 추가적인 거는 이제 그 이후라도 또 보완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가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 나중에 보완해도 되냐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동안에 우리가 접수를 다 받아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접수를 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그 시경사나 시공사에 요구를 하겠죠. 다른 분도 있습니까? 예. 아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도 백인이 특별하게 있고 그 일도 취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각 브릿지 각 동마다 A동, B동, C동, D동까지 중간에 브릿지를 한번 시켜주는 용도 백인을 한번 시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환풍팬하고 브릿지하고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필요하면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하고 나중에 이제 협의해가지고 요구해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 당장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반영해가지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동의 서류가 10월 14일까지가 아니라 그 보완 작업이 좀 크게요. 4개월 그렇게 기한이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10월 14일까지 원래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뭐 좀 부족했을 때 이거 좀 부족하니까 이거 왜 다 채워지지 않았냐고 하면 보완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제까지 보완하라 이래야겠죠 이제. 근데 그 기간은 그 후각과에서 나름대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냥 10월 14일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골프에서 이렇게까지 변경을 같이 해준다는 얘기가 다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요구를 하겠다는 건가요? 요구하겠다만 가지고 이렇게 발표는 못하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그때 10월 며칠이었죠? 아니 8월 2일이었습니까? 4일이었습니까? 그때 설계팀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죠? 본사가 아니고 설계회사 과장까지 직접 와가지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합의를 다 끝낸 거고요. 본사에 해상 결제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수분양자 결제는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여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 만약 12개월 동의가 많다, 6개월밖에 안 된다면 전부 새로 시작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대안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 아니면 이 자체가 잘못된 협상이라고 한다면 다 당연히 무효가 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범위 내에서는 협상이 끝난 겁니다. 안목 그 면적이라는 것만 유권 해석을 다시 받으면 그 유권 해석 안 받을 겁니다. 괜히 받았다가 그럴 거고 그냥 무조건 허가 신청할 거고요. 근데 다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유권 해석을 받기는 그렇고 아예 우리가 설계팀에서 전용 면적 자체를 아까 105, 139가 아닌 95, 127로 해가지고 아예 신청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말 안 됐을 때 최악의 어떤 보험성 대안으로 아까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고요. 거기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를 만들려고 그냥 건드리진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경우 아까 그 10월 14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동의서를 구입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오피스텔로 하면서 이 발코니 같은 거 해가지고 난방하는 이런 경우를 한다면 가장 좋은 경우 아닙니까?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유예 기간 동안에 그것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건 맞죠? 그걸 특례라고 봐야 됩니다. 특례요? 예, 특혜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혜택을 준 건 맞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옥토버에서 유예 기간을 줄 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수분양 회사들로부터 속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임차인 뭐 코로나19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피해자들을 보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걸 특례 특혜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집회
있는 오피스텔은 그러한 것들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못하죠. 이 지금 우리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된 그리고 이제 발코니나 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한 거고요. 지금 당장 그가 신청하면 지금이든 앞으로든 이전이든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현재 지금 기간 이내에도 오피스텔 건축하려고 120제곱미터 이상의 난방을 한다든가 발코니를 해놓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또 있습니까? 뭐 어떤 내용이든지 관계없으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람들이 이걸 믿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거냐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해지를 할 거냐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당연히 오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승 가치를 오피스텔을 좋아하면서 상승 가치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 건데요. 가장 큰 게 아까 질문 주셨던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시공사와 시행사의 재무 건전성. 두 번째는 27년 이쯤 1년 8개월 그대로 지연이 돼서 같이. 네, 그대로 지연이 돼서 27년에 예상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를 한번 좀 건설사에서 보고 있는 게 예측을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건설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치 우리랑 비슷한데요. 그 사람들이라고 확실하게 잘 알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보강건설의 재무 건전성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 지방 건설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다르다는 것은 본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재무 건전성은 아주 양호하다고 수차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무로 빚으로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본 자금력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이런 몇백억의 부도 걱정까지는 전혀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재무 건전성을 우리가 다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그 지금까지 여수의 다른 투자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시긴 합니다. 또 질문? 예. 트리바제 1호로 용도경제에 왔는데 분명히 시하고 협의가 됐다 보니까 진지게 저한테 말이 있었어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안 오더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을 밥 먹듯이 시청을 쫓아다녔어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면 좋고 솔직히 시행사, 시공, 설계까지 해가지고 축제한다는 것은 지금 황금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취지가 정상입니다. 대신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단지 금리고 차라리 이왕 해주는 거 완전 무이자, 그 다음에 건축에 가서 제대로 집을 짓는 거, 그 두 가지만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전번에 그 돌동권님 무이자 처음에 건의해 주셨죠. 제일 중요하고 우리도 그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무이자가 우리한테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이고 실제로 세대당 4천 지금 현재 금리라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게 될 텐데 평균 5천만 원 잡고 500세대면 250억이에요. 250억이라는 걸 이제 지금 여기서 부담해주면 좋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부담하게 될 때는 용도 변경 쪽은